이제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 자국 내에서 잠수함을 만들다가 하도 뜨거운 맛을 보다 보니까 웬만하면 그냥 사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이제 혹 갑니다. 그래 우리는 유럽과 미국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일본이 있었어. 일본 거 그냥 사오면 되잖아. 그래서 야 이거 그냥 수의계약 하자. 아 일본 걸로? 네. 근데 이 어느 나라나 이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쉽지 않은 거죠. 아 뭔가 뒷말 나오는군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일본이 이제 또 잘 못했어요. 왜요? 이게 원래 무기를 판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본은 자기네 그동안의 법 때문에 무기 수출이 안 되는 나라였어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항상 자유되니까 우리 무기를 그냥 우리 스스로 용으로만 쓰면 된다 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수출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누가 담당해야지? 전담 조직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호주한테 문의사항이 오면 야 이거 누가 대답할 거야? 이런 것도 이게 막 헷갈리는 거죠. 보면 서로가.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께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호주의 이 잠수함 도입 에피소드 너무 악정고투죠. 너무 고생 많았네요. 그래서 이제 일본 거를 그냥 확 사버릴까. 여기서 이제 얘기가 딱 끝났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냥 사진 못할 것 같네요,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 자국 내에서 잠수함을 만들다가 하도 이제 뜨거운 맛을 보다 보니까 웬만하면 그냥 사오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런 생각들은 많은 나라 군대들이 비슷하게 해요. 왜냐하면 사오면 이미 만들어 본 놈들이 또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품질도 검증되고 바로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산화 시킨다 뭐 한다 그러면 비용도 올라가 기간도 길어져.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답답한 거죠. 근데 이제 또 그렇게 국산화 한번 하고 나면 그래도 이제 든든한데 남의 거 자꾸 사는 것도 좀 불안하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건데 당시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생각이 이제 혹 갑니다. 그래 우리는 유럽과 미국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일본이 있었어. 일본 거 그냥 사오면 되잖아. 그래서 야 이거 그냥 수의계약 하자. 일본 걸로? 좋겠네. 수의계약 하면은 금방 바로 들어오는 거니까 고민할 것도 없어. 근데 이 어느 나라나 이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쉽지 않은 거죠. 뭔가 뒷말 나오는군요. 그렇죠. 당연히 정치적으로 반발되는 거죠. 더더욱이나 이 잠수함 만들자고 만들어놨던 ASC라는 기관이 눈 코렇게 뜨고 있는데 그럼 우리 다 실업자냐? 뭐 이런 이제 당연히 나오니까 2012년 총선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이 생깁니다. 정말 수의계약 할 거냐? 말이 안 된다. 우리 공기업 저 직원들 가족들 다 길바닥에 나는 꼴 볼 거냐 보면 이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정치적 쟁점으로 이제 비화가 되는 거죠. 얼마나 이게 만드는 게 힘든 일인지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얘기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렇죠. 야 잠수함 외국에 맡길 거야? 우리나라 거 써야지 뭐 이런 목소리가 또 나오는군요. 이럴 때 이제 일본이 이제 또 잘 못했어요. 왜요? 이게 원래 무기를 판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예전에 저희가 뭐 F-15를 들여올 것이냐, 프랑스제 라파를 들여올 것이냐, 뭐 러시아제 수호를 들여올 것이냐, 라고 할 때 이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이 막 광고나 여론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노력들을 많이 했거든요. 열심히 뛰어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긍정적인 분위기, 이렇게 우리 거를 저쪽 거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사실 해줘야 돼요. 그 무기 자체 성능도 좋지만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일본은 자기네 그동안의 법 때문에 무기 수출이 안 되는 나라였어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항상 자유되니까 우리 무기를 그냥 우리 스스로 용으로만 쓰면 된다 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수출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누가 담당해야지? 전담 조직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호주한테 문의사항이 오면 야 이거 누가 대답할 거야? 이런 것도 이게 막 헷갈리는 거죠. 보면 서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작 경험이 없는 게 아니라 판매 경험이 없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으면서 이제 방위사업청, 방사청이라는 이제 단일한 창구가 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관련되는 이제 방위사업체들도 그간에 이제 노하우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호주가 뭔가 너 이거 가능해? 라고 물어보면은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죠. 가능해?
라고 물어보면 가능하다라고 답을 하길 바래주는 건데 네. 신중하게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뜨뜻미지근하게 답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생각해보면 처음 수출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큰 돈 벌 생각하면 안 되죠. 일단은 트랙 레코드가 쌓이는 거에 중요한 거죠. 자, 일본 잠수함이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호주로 수출됐어. 이거는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일본 잠수함도 우리가 수입할 수 있겠네라는 옵션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거의 뭐 그냥 덤핑하다시피 사실 판매를 해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거 또 그런 것도 못했구나. 못하고 글쎄요, 이거를 일본 잠수함을 호주에다가 다시 가서 만들려면 이게 돈이 좀 들 텐데 웬만하면 일본 내 우리 조선소 두 곳에서 그냥 나눠서 만들면 좋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호주의 니즈를 잘 파악을 못했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척 정도 도입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12척이면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그럴 거예요. 자, 처음에 3척은 우리나라에서 만든다. 나머지 9척은 너희들 나라에서 만든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그러면 우리는 가서 이제 우리 기술자라든지 각종 이제 부품이라든지 기자재들 이런 걸 이제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익을 챙기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머뭇머뭇한 거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이 호주랑 일본이 다 된 것 같은데 일이 잘 안 되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일에 달구다른 우리 유럽 친구들이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프랑스 업체들이 막 집요하게 로비와 여론전들을 막 전개를 하는 거죠. 수의 계약 말이 되냐? 뭐 뒷돈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호주 정부가 이제 압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2014년 12월까지는 예전에 우리가 경쟁 입찰 해보니까 시간만 많이 걸리고 잘 안 됐잖아. 그러니까 안 해. 우리 무조건 수의 계약 할 거야. 그게 꼭 일본이라는 보장은 없어. 라고 가다가 2015년 3월에 갑자기 이제 180도 선회를 해버립니다. 호주 정부가. 자, 경쟁 입찰합니다. 경쟁 입찰로 가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업체를 3곳으로 딱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일본,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이렇게 3개 업체로만 딱 지정해가지고 너희들이 우리 요구 사항에 맞는 이걸 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 코쿰스도 다시 저희 또 안 될까요? 이렇게 했더니 아니 너희들은 가. 이렇게 치워버린 거죠. 거기는 진짜 안 되지. 예. 그래서 이제 3파전이 됩니다. 3파전이 돼서 일본은 이제 자기들이 운영하는 이제 해상자위대가 운영하는 이제 소류급이라는 소류급이라는 잠수함을 들고 오는데 한 3,000톤급 정도 돼요. 이게 3,000톤이냐 4,000톤이냐 헷갈려요. 그러니까 수상에서 물 위에 이렇게 떠 있을 때는 2,900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들어가면은 한 4,200톤급 정도 돼요. 예, 매우 이제 큰 잠수함. 여튼 뭐 대형이네요. 예, 일본 잠수함이 이렇게 대형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는 복각식이에요. 껍데기가 두 겹이에요. 쉽게 말해서. 왜요? 그러니까 이 홋카이도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저 북방에서 이제 작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빙산도 있을 수 있고. 웬만한 충격은 그냥. 웬만한 밖에서 한번 딱 받아도 이제 바깥쪽만 뚫리고 안쪽만 안 뚫리면은 돌아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수함이 커집니다. 잠수함이 커지는데 이 단점이 뭐냐면은 덩치는 큰데 항수거리가 짧아요. 호주 해군은 기본적으로 10,000해리 정도를 요구를 하는데 이 소류급 같은 경우는 일본 작전 범위가 한 6,000해리 정도니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리지널을 그냥 갖다 줄 수는 없고 이거를 뭔가를 이제 개량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개량을 하려면은 제일 쉬운 방법이 뭐지? 라고 생각해 보면 원래 쓰던 납축천지, 우리 자동차 배터리 같은 이 그대로 이제 잠수함에서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리튬이온 배터리로 바꾸면 훨씬 항속거리가 늘어나기 좋죠. 보면은. 그 전기로 해요? 그렇죠. 아까 제가 자꾸 디젤 엔진 그랬지만 디젤 엔진이 직접 이 스크루를 돌리는 게 아니고 프로펠러 돌리는 게 아니고 전기로 발전을 해서 저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저장한 전기를 가지고 물속에서 조용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젤 엔진은 24시간 켜져 있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정도 발전만 하는 발전용이에요. 그래서 원자력도 그럼 그렇게 합니까? 원자력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원자력 좀 다르고. 예, 원자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증기 터빈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원자력 발전하고 똑같아요. 물 끓여가지고 그 스팀으로 터빈을 돌립니다. 그러면 그 터빈 돌리는 걸 가지고 이제 스크루가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프랑스식으로 이제 전기로 이제 전기를 만들어서 그걸로 모터를 돌리는 방식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이 디젤 잠수함은 이제 디젤 그다음에 납축천지 두 개가 이제 같이 붙어 있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뭐 자동차 배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겁고 그다음에 충전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일본이 생각하기에 자 우리가 배터리를 잘 만드니까 리튬이온으로 딱 바꾸면 그러면 최소한 2배 이상은 가. 그다음에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장점은 저장도 많이 되지만 충전 속도가 빨라요. 네네네. 납축전지는 이렇게 충전하다가 뒤로 가면 완충이 가까이 되면 충전이 잘 안 돼요. 그때 막 충전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납니다. 효율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전압을 막 낮춰서 조금씩 충전해야 돼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는 그런 걱정 없는 거죠. 이제 바꾸면 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려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납축전지가 이미 돼 있던 이 잠수함 같은 경우는 거기 맞춰가지고 이제 밸런스가 잡혀 있어요. 무게가. 근데 납축전지하고 리튬이온 배터리랑 해보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너무 가벼워요. 네네네. 그 잠수함을 완전히 새로 만들다시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 바꾸면 이제 다 바뀌는군요. 쉽지 않죠. 하지만 어쨌거나 일본이 자랑하는 가장 장점은 뭐냐면은 자 돌아다니고 있어 우리는 바닷속에 이미 검증된 거야. 라는 게 이제 제일 이제 좋은 거였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이게 개량을 100% 해도 이 경쟁자인 독일이나 프랑스가 우리가 호주한테 이만큼 만들어 줄게라고 하는 거에 비하면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은 완벽하게 백지에 맞춰서 자 호주 맞춤형으로 다 만들어준다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우리가 갖고 있던 거를 개량해서 만들어 줄게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좀 걸리는 것들이 있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 미국제는 아니다 보니까 이게 오리지널 미국제랑 잘 맞을까? 라는 이제 걱정도 좀 되는 거고. 시스템 통합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제일 큰 장점은 제일 싸요. 일본께? 예. 그래서 일본이 계산을 해보니까 일본에서 직접 다 12척을 다 만들어 오면 한 200억 호주 달러면 돼. 한 16조 원이면 되고 호주에서 라이센스로 만들면은 한 400억 달러. 한 32조 원 정도 들어. 뭐 그래도 가격 경쟁력은 괜찮을 거야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경제력 경제성 면에서 봤을 때는 일제. 그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도 처음에 잠수함을 도입할 때 다 독일제였거든요. 하데베 212급 뭐 이제 209급 이런 거 도입을 했는데 우리 독일은 전범국인데 어쨌든 무기 수출 이런 건 좀 하게 해주는군요. 독일은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고 워낙 기술이야 뭐 좋을 테니까. 그다음에 이제 뭔가 좀 애매한 나라들한테 이제 잘 팔았어요. 특히 잠수함 같은 경우는 많이 팔았습니다.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호주용으로 한 4,000톤 가까이 되는 큰 배를 이제 새로 설계를 이제 하나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하데베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뭐 209 같은 경우는 1,200톤급, 그 다음에 212급이 한 1,500톤급, 주로 1,000톤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중소형 잠수함을 주로 제작하는 거지 이렇게 큰 잠수함을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 이참에 우리 한번 큰 거 만들어 보자 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막 이제 좋은 것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래 작전이 기니까 실내 공간 넓게 우리가 뽑아줄게. 그 다음에 다용도실도 넓게 뽑아줄게. 거기 특수부대를 채우던 뭐 하고 싶은 거 집어넣어. 라고 하고 독일 정부도 막 열심히 거듭니다. 야 너희들 호주 선진국이라서 우리가 좀 애매하긴 한데 너희가 개도국이면 우리가 다 차관 줘서 사라고 할 텐데 그러기는 좀 못하겠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여러 가지도 막 해줄게. 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이제 많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옆에 보니까 일본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로 막 간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디젤 발전기, 디젤하면 독일이 최고지. 거기다가 리튬 전지 우리도 있어. 그 다음에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도 우리 집어넣게. 이렇게 우리는 더 좋은 걸 집어넣어줄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독일이 열성적으로 나오니까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걸리는 게 하나 있는 거죠. 뭐요? 한 번도 큰 잠수함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스웨덴 코쿰스한테 한번 그렇게 당했는데 또 그럴 수는 없지. 또 당하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운영 시스템이 독일식이다 보니까 미제 어뢰 너희들 가능해? 뭐 가능할 건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왠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뭐 이런 거죠 이제. 나중에 가면 또 말 바꾸고 눈빛 바꾸고 그러면 또 이제 또 삽질인 거죠. 10년을 또 고생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옆에서 가장 또랑또랑한 눈초리로 이제 상황을 지켜보던 나라가 이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이 호주의 요구 사항을 너무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딱 보다 보니까 야 호주 너 필요한 큰 잠수함이잖아. 너희 사실 원자력 잠수함 갖고 싶었지. 근데 못 갖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프랑스가 뭐 있지? 원자력 잠수함 있잖아. 그 원자력 잠수함에서 원자로만 빼고
그거를 재래식으로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껍데기 똑같아. 네. 안에만 일부 바꾸는 거야. 왠지 그럴싸하잖아요. 뭐. 그렇죠, 보면.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5,300톤급을 제안합니다. 제일 크네. 제일 크죠. 5,300톤급에다가 항속거리 18,000헬입니다. 10,000헬이 정도, 뭐 턱걸이가 아니고 우리는 니들이 원하는 거 2배. 뭐 10,000헬이 정도가 아니고 20,000헬이도 갈 수 있어. 원래 이게 저 차 보다 보면 또 그렇죠. 아반떼 사러 갔다가 이제 점점 눈이 올라가서 이제 뭐 제네시스 갖고 온다는 말이 있는데 뭐 제네시스급 정도로 우리가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작전 기간 야 우리 해보니까 원자력 잠수함이 바닷속에 무진장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지쳐서 못하더라. 그리고 식량도 떨어져. 그래서 90일이 맥시멈이야. 90일 정도 되면 돌아와가지고 맑은 공기도 좀 쐬고 애들 밥도 주고 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한테 우리가 말팔 잠수함도 작전 기간 원자력 잠수함하고 똑같은 90일. 뭐 좋네, 제일 좋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독일하고 똑같아. 디젤 엔진, 연료전지, 리튬이온 전지. 좋은 건 또 다 해줬네. 다 들어갈게. 야 우리도 세계 돌아다니는 배들 봐봐. 거기 있는 디젤 엔진 제일 많은 게 어디 거야? 독일 MTU. 독일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PL스틱이라고 좋은 회사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이제 호주가 야 일본도 있긴 한데 근데 일본은 사실 알고 있어요. 자기들 디젤 엔진이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거를. 그래서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눈이 이제 커지는 거죠. 프랑스가 조건이 좋네요. 그렇죠. 야 샘플도 있어. 원자력 잠수함 지금 잘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알아. 거기서 원자로만 싹 빼고 엔진만 넣으면 돼. 그렇죠. 딱 넣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확 기울었는데 결정적으로 하나 이제 좀 아리까리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다 프랑스 시스템이잖아. 미국과의 시스템. 미국과의 시스템 이거 통합 되겠어? 프랑스가 여기서 통 크게 약속을 합니다. 걱정 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런 사람들 사기꾼 많은데. 사실은 프랑스가 이렇게 뒤통수를 여러 번 쳤습니다. 보면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3자가 이제 경쟁을 벌이는 끝에 결국 최종 입찰 자격에서 이제 일본이 패배하고 프랑스가 승리를 하는 거죠. 뭐 프랑스가 좋아 보이네요. 딱 그렇습니다. 들어봐도.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 속도전으로 빨리빨리 밀어붙였으면은 수의 계약 땅땅땅 해서 끝났을 텐데. 거기서 또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 많아졌구나.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굳이 일본제로 갖고 들어왔을 때 이 이점이라는 게 사그라든 거예요. 장점이라는 게. 그래서 일본 내부적으로도 이제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이 사건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였냐? 왜 우리가 졌냐? 우리가 90% 이상 다 승리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방위성, 잠수함을 실제로 건조하는 미쓰비시, 가와사키 이 세 주체들 사이에 업무 조율이 하나도 안 됐다. 누가 양보하고 누가 더 할 건지 이런 게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호주의 물량을 얼마나 줄 거냐 이거에 대해서 누가 결정적으로 그 제안을 해줬어야 되는데 자 우리 세 척, 9척은 호주 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됐다. 그래서 결국은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안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컨트롤 타워도 없고. 뭐 프랑스는 자관 2016년 4월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보면. 16년? 2016년 4월에.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정말 장사를 잘한 거예요. 그 뭐냐면은 일본은 실물이 있잖아요. 시승 가능한 차량이 있는데 프랑스는 이제 시승 가능한 차량은 없지만 이게 멋있게 CG로 보여주는 거죠. 보면 렌더링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아주 호주의 요구를 가려운 데를 싹싹싹 잘 긁어준 거죠. 떼제베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옛날에 그 고속열차 때도 프랑스가 장사를 잘했던 걸로 제가. 장사를 잘했죠. 그죠. 장사를 잘했고. 뭐 막 준다고 그랬던데 실제로는 별로 안 주고 나중에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안 준 것도 있고요. 뭐 약간 도시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이제 떼제베 결정한 게 이제 YS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그 운행 목표 시점이 99년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2000년인가. 그러면 이제 차량을 제작하면서 그 차량을 굴릴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프랑스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교육을 시키는데 별로 교육을 잘 이렇게 열심히 안 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당시에 프랑스에 있던 교민들 사이에서. 이유가 뭐예요? 최첨단 장비잖아요. 이거를 열심히 배워도 사실 제대로 운행할까 말까 하는 상태였는데 프랑스가 열심히 안 가르친 이유는 다른 나라 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우리가 못할 것 같아. 그럼 이제 프랑스 사람한테 이제 운영도 너희들이 이런 유지 보수까지.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연 다 우리가 알아서 했죠. 그래서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또
그 무기 체계뿐만 아니고 자기 노하우도 잘 팔았어요. 그러니까 호주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장거리 작전, 네. 멀리가 작전하는 거를 관심이 많았는데 프랑스가 야 우리 저 남태평양에도 우리 식민지들 아직 있잖아. 기지들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 반바퀴씩 돌아가서 작전하는데 우리는 능통해. 그 노하우도 다들 너희한테 제공해줄게. 네. 그리고 정말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었어요. 아 우리 프랑스에서 한 척도 안 만들게. 아 호주에 다 만든다. 12척 다 만들게. 프랑스가 이제 손님은 잘 끄네. 그렇죠. 해줬어요 그렇게 다. 아니, 한다고 약속을 했죠. 네. 약속을 해주고 뭐 성능도 아주 좋고 안정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잠수함에만 들어가는 이제 펌프 제트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스크류가 이렇게 돌잖아요 뒤에서. 네. 그러면 소음이 많고 이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 잠수함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씌워요 뒤에다가 덕트 같은 걸 씌워가지고. 아, 그 돌아가는 소리를 최대한 덜 나가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이제 내보내는 이제 이런 기능들을 같이 하는 게 이제 펌프 제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소음 감소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들이 있는 거죠. 원자력 잠수함을 굴리다 보니까 이것도 너희 줄게라고 합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걸렸던 게 이제 미국제 장비랑 이제 통합을 하는 건데 이거는 호주 너가 창구가 되죠. 우리가 직접 프랑스가 직접 미국한테 이야기하면 오히려 미국 애들이 경계심 보여. 너희들이 미국한테 가서 친하니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이거 준비해라고만 알려주면 다 맞춰줄게. 그럼 우리가 맞춰줄게 라고 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프랑스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싶은데 이제 로키드 마틴이랑 ASC 그 잠수함 만드는 회사랑 이제 협약을 이제 체결을 하고 나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뭐 일단 서류상으로는 별 문제 없겠다. 우리 정보가 바로 프랑스로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넘어가겠지만 생각했던 거죠 보면.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뭐 난관을 뚫고 프랑스는 이제 500억 호주 달러, 40조 원짜리 사업을 따낸 겁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이제 건조를 이제 호주에서 시작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 2016년에 계약 끝인데 2016년에 계약을 했죠. 2016년에 계약을 하면 이제 CG를 이제 구체적인 설계도로 바꾸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보면 이게 보통 한 3-4년 걸려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산하기 위한 그러면 부품 발주도 해야 되잖아요. 각종 이제 여러 가지 철강제 이런 것도 발주하고 설비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준비 기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2016년에 해서 그 다음에 2023년이니까 7년, 한 6-7년 정도 걸려요. 계속 만들던 데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금도 진행 중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2021년 초에 이제 호주 이제 엔지니어들이 몇 년 동안 이제 프랑스에 가서 이제 같이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제 이런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이제 야 그래 드디어 이제 호주랑 프랑스랑 이제 힘을 합해서 새롭게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아까 정 프로님이 이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프랑스 친구들이 이제 슬슬 본색을 드러냅니다. 또 뭐 왜요? 그러니까 이제 12척 다 이제 프랑스 호주에서 만들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비용으로 따져보니까 야 그래도 핵심 장비는 어쩔 수 없이 프랑스에서 갖고 오는 게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지. 그건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전체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90%는 호주에서 10%는 프랑스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이 발주 계약을 넣으려고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야 말이 달라지잖아. 왜 호주에는 60%밖에 없고 왜 니들이 몫이 40%까지 늘어났어? 이제 이 사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뭔가. 네네네. 호주 또 열받네. 호주가 열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프랑스도 또 입장이 있던 거예요. 아니 뭘 맡기려고 그래도 믿고 맡길 회사가 니들 없잖아 보면. 그런 중공업 회사 뭐 이 정도로 정밀하게 만들어 본 경험 있는 회사 있으면 갖고 와봐. 그럼 우리가 물량 줄게. 없잖아. 사실 그렇잖아요 보면. 뭐 그렇긴 하네요. 예. 근데 어쨌거나 정치적으로 봤을 때 보면 공격하기 딱 좋은 거죠. 아니 원래 90% 준다고 해놓고 60%만 주는 거야. 그러면서 뭐 티격태격을 하지만 사업 진도는 쭉 나가서 이제 2018년에 이제 정식으로 이름도 붙여요. 어택급이라고. 그 잠수함을. 어택급이라 부르기로 한다라고 했는데 2021년 초반에 이제 설계가 딱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야 우리 원래 계약 금액이 얼마였지? 500억? 그렇죠. 500억 달러. 500억 호주 달러였잖아. 근데 왜 890억 달러 붙였어? 2배가 뛰었어요? 그렇죠. 거의 2배 가까이 뛴 거죠. 너무 뛰었네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너희들 해달라는 게 많잖아 생각해봐. 우리가 해준다고는 했지만 그걸 맨입으로 준다고는 안 했어. 생각해봐. 여기 옵션이라고 써있잖아. 옵션. 개발 중 이렇게 써있잖아. 거의 뭐 포르쉐급이네. 포르쉐는 차가 1억이면 옵션이 8천만 원이래요. 그렇죠. 즐겁잖아요. 포르쉐 이렇게 만져보면은 가끔 이제 바느질 실은 파란색으로 해볼까? 뭐 빨간색으로 해볼까? 이런 즐거움이 있는 대신 이렇게 비싸죠. 그래서 호주 내부적으로는 2021년 초반서부터 야 이럴 거면 뭐하러 또 이 삽질을 하냐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내가 만들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도 사실 이 비용 상승이 있는데 원래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러면 그래 그 머릿속에 든 거 뭐 어디 가겠어. 이참에 하면 시행착오도 다 우리 노하우지라고 하지만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게 이렇게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상당히 괴로워집니다. 여론도 뭐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렇죠. 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호주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놔두면 콜린스급 재판이야. 그러네. 예, 이거 안 되겠어. 라고 그래가지고 2021년 3월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호주 해군이 영국 해군한테 문을 똑똑 두들깁니다. 그래서 뭐 우리 거 살려고? 근데 우리 디젤 잠수함 별로 없는데 영국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도 예전에 만들다가 이제 다 치웠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형님한테 좀 다리 좀 놔줘. 미국한테. 왜? 우리가 미국한테 직접 이야기하면 쟤네들 분명히 또 비싸게 부르고 조건이 까다로워. 니들이 좀 같이 이야기 좀 해줘. 뭐 그런 거죠. 영국이 미국한테는 그 대등한 관계니까. 왜? 그러면은 우리 알잖아 우리 사촌 동생. 얘가 좀 급한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 이러면은 분위기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가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뭐라는 게 뭔데? 했더니 우리가 이 지금 890억 달러씩 들어가지고 재래식 잠수함 하는 것보다 원자력 잠수함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미국 입장에서 그래 당연히 그게 말이 되지. 네. 그럼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이거는 이야기가 다른데. 이거는 우리 군인들끼리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야기가 위로 이제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2021년 6월달에 G7 회의가 그때 영국에서 열렸죠. 그때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가셨잖아요. 그때 이제 정상들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정상들이 항상 같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셋, 넷 모여서 일 때도 있고 또 두 사람만 만나서 따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근데 그 사이에 미국, 영국, 호주 여기가 이제 따로 만납니다. 따로 만나서 야 이야기 들어봤는데 우리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잠수함만 꼴랑 팔아가지고는 되겠냐 니들. 그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래 우리가 요즘에 중국한테 계속 압박도 받고 이러고 있는데 확실하게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것들을 뭔가 좀 서야겠다. 그러면 미국도 우리한테 뭔가 보장해 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단계가 막 높아지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오커스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거기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핵심 물건은 이제 원자력 잠수함이었지만 그게 단순히 원자력 잠수함을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고 이제 뭔가 전략적인 진정한 어떻게 해보면 하나의 새로운 연합체로 결성이 됐으니까 그 연합체 일원한테 우리가 제공한다라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G7 회담에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은 뒤통수도 맞은 줄 모르고 예. 열받았겠네. 프랑스 정말 열받는 거죠. 그래서 2021년 9월 16일 날 이제 오커스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미국, 영국, 호주 3자 동맹을 이제 새롭게 이제 예전에도 미국, 호주가 남태평양에서 동맹 체제가 있다가 많이 느슨해져 가지고 사실 소멸된 상태였는데 오커스라는 거를 새로 만들기로 하면서 원자력 잠수함 도입 발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같은 날 호주한 이제 그 프랑스에 계약 취소를 통보를 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때 전에 사실은 미리 알려줘요. 뭐 그렇겠죠. 그렇죠. 국가 간의 일이니까. 근데 이게 그래도 룰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보통 뭐 한 3일이나 한 일주일 전쯤에 보통 알려주면 상대가 그 사이에 막 감정도 폭발했다가 그래도 그날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이제 웃으면서 하는데 호주가 1시간 전에 통보해줬어요. 뭐 1시간 전에? 계약 파기 1시간 전에. 우리 계약 파기 좀 이따가 발표할 거예요. 12시에. 알고 있어. 11시에 이렇게 통보를 한 거죠. 좀 결례 아닙니까? 결례죠. 정말 뒤통수 맞을 거다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그래서 물론 가만히 있나 그거? 그러니까 물론 계약서상에는 있어요. 네. 발주처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원래 계약서상에 보면 어디 저 뒤에 문구는 다 있죠. 네. 근데 위약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설계하고 이렇게 들어갔던 한 24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 한 2조 정도. 호주 달러니까 그거는 이제 날리는 비용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얼마인지는 정확히 이제 밝혀지는 않는데 최소한 뭐 수억 유로 정도 되는. 네. 뭐 조 단위의 이제 그 위약금은 또 지불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게 지금 이제 예상이에요, 보면. 네. 그래서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받게 되는 이제 호주의 원자력 잠수함은 그러면 과연 어떤 모양이 될 거냐라는 거에서 궁금해하실 건데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미국하고 영국 해군은 그 원자력 잠수함에 관해서 이제 기술 공유 협정 같은 게 있어요. 기술을 같이 공유를 해요. 그래서 미국이 뭔가 기술을 하나 개발을 하면 영국 해군이 같이 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대가는 지불해야 되지만 기술을 같이 쓸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호주가 끼인 거죠. 같이. 그래서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 보면은 원자력 잠수함 대수는 8척. 그냥 수출이에요? 아니면 그냥 호주에서 만든다? 호주에서 만들기로 했어요. 호주에서 만들기로. 예. 그래서 원자력 잠수함 8척인데 여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무슨 원자력 뭐 핵탄두 미사일 이런 게 실리는 건 아니고 재래식 무기를 가진 원자력 잠수함 8척. 12척에 비해서 왜 8척으로 줄었냐라면은 원자력 잠수함이 훨씬 빠르거든요. 훨씬 빠르니까 척수가 적어도 커버리지는 더 넓으니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나온 거는 2021년 9월, 그러니까 지난달 9월부터 이제 미국하고 호주가 18개월 동안 이제 기본 설계 및 이제 핵심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제 서로가 같이 공동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기본 모델은 있어요. 버지니아급. 버지니아급이요? 예, 그러니까 미국 원자력 잠수함은 두 종류예요. 공격형 잠수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탄도미사일 장착한 이제 잠수함이 따로 있어요. SSN이냐 SSBN이냐 그런데 이제 여기 공격형 잠수함을 이제 기본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도 여기에 이제 자기들이 자랑하는 이제 타일, 소음 감소 타일 이런 것들 기술을 제공해주고. 그러면 미국하고 이렇게 되면 좋은 장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프랑스도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너희들이 원자력 잠수함 이야기 원한다면 진작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 거 줄게 그러면 지금. 우리 르드터블급 잠수함 해서 좀 성능 좋은 걸 알잖아. 근데 프랑스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호주가 또 거부를 해요. 원자력 잠수함 준다고 하는 데 대해서도 우린 미제가 더 좋아. 왜냐면은 이 프랑스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그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가 이제 전홍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더 높나? 한 20% 정도 내외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번 딱 집어넣으면은 한 10년 있으면 연료를 교체해 줘야 돼요. 10년 동안은 써요? 예, 10년 동안. 와, 오래 쓴다. 근데 그거 교체하는 방법이 힘들어요. 교체가 힘들어요. 잠수함을 자르고. 잠수함을 잘라요? 예, 잠수함을 자르고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새로 연료 집어넣고 다시 붙이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몇 달 걸리는 게 아니고 한번 이제 연료 재교체, 연료 재장전 들어간다 그러면 한 2년 동안 잠수함이 쉬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차피 10년에 한 번씩은 다 오버홀 해야 돼. 다 갈아엎어서 한 1년 넘게 이제 다 육상에 올라와 있어야 돼. 그 기간 동안에 교체하니까 별 문제 없어. 그리고 농축 안 해도 농축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관리하기도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 라고 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미국, 영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쓰는 게 93%, 95% 정도 농축입니다. 고농축이에요? 예, 고농축이에요. 그냥 핵무기예요. 핵무기급으로 농축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러면 위험하지 않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보통 원자력 잠수함 한번 만들면 보통 한 40년 쓰거든요. 40년. 예, 40년 동안 교체 필요 없어요. 이렇게 고농축하면 한 번 연료 넣고 그냥 끝날 때까지 그냥 쓰는 거예요? 네, 그냥 쓰는 거예요. 다른 거 뭐 교체한다고 뭐 수리한다고 있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 이 연료를 다시 집어넣기 위해 가지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보면은. 와, 이거 멋지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잠수함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원자력 잠수함이 유리한 거예요. 공기가 필요 없으니까. 근데 연료도 한 번 집어넣으면 끝까지 죽을 때가 쓰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도 예전에는 몇 차례 연료를 교환하는 식으로 했다가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다 이런 식으로 고농축으로 이제 가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좋아. 좋은데 문제는 ASC가 과연 제대로 만들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이제 여전히 있는 거죠. 더더욱이나 이제
그 호주 같은 경우는 이 원자력과 관련된 기반 시설이 없어요, 전혀. 그럼 기반 시설 구축하고 그 관련되는 서비스 기업들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프랑스가 뒤통수를 맞고 이제 미국 제 원자력 잠수함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호주와 미국이 발표한 그러한 방식대로 잘 돼서 뭐 2028년, 뭐 7년 이 정도의 호주제 원자력 잠수함이 태평양을 누비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인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야, 호주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 스토리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계속 진행형입니다. 보면. 그러네요. 아직도 뭐 과연 그 ASC는 또 잘 만들 수 있을지도 그렇죠. 네,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자, 호주의 잠수함 에피소드가 너무 참 호주도 좀 짠한 면이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선진국이라는 모습하고 좀 다르죠. 그러네요. 예. 네. 자, 하여튼 호주 잘 도입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호주가 잘 돼야 저희도 잘 됩니다. 그런가요? 자, 저희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얘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